우승을 스틸하다 팀 발표자 이민주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철강 산업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철강 업계는 위기이다. 국내 탑 세계 철강 기업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역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순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강 산업의 전환은 현재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철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제강업계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트럼프의 무역 규제 강화까지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철강 산업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로프 산업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고층 건물에 대한 로프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로프 시장 점유율 1위인 고려제강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제강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강은 선재 부분, 로프 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재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강은 1985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부산 수영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연구개발 능력과 세계화 현지화 능력을 전략을 시행하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한 세계적인 경강 선제 기업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역으로는 고려제강은 말레이시아와 미국 현지의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도약기에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글로벌 B2B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경쟁 요소로는 국내 최초 KS 구역을 등록하였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 소개입니다. 고려제강은 과학기술처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고탄소 강천 제조 기술의 전문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현황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루셈부르크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재무 분석과 비즈니스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상자를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며 매출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상자를 보시게 되면 2023년 총 자산은 감소하였지만 매출 대비 원가 절감에 성공하여 2024년 총 자산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이 7.5% 감소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철강 주요 산업이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관세에 인한 수출 부진과 중국의 수출품의 대거 유입으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환율과 전기비까지 고정비 부담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2023년 매출의 감소를 겪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 분석입니다. 부채 비율이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자본 의존도가 감소하고 자기 자본 중심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려제강은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적 분석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총 자산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려제강은 매출액 측면에서는 회복을 했지만 고부가치 제품 대비 저부가치 제품은 시장 수요 부진이나 경기 침체 등 재고가 쌓여 전반적인 자산 회전율은 감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장 재무 현황입니다. 경쟁사인 마호제광과 DSR 제강은 매출을 회복할 수 있었던 고려제광과 다르게 매출 순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제강은 철강 산업의 불경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출액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부가치 제품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고려제강은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단가가 높은 특수 강선, 와이어 로프, 고강도 강연선 등 수익성이 뛰어난 제품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비재무 분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고려재간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았을 때도 고려재간의 옛 공장을 복합문화공장으로 개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 예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보았을 때도 고려재간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기업 대비 고려재간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반대로 해외 기업에 비해서 시장 범위는 낮은 것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려재간이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재간의 수학 분석입니다. 고려재간의 가장 큰 강점은 로프 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산업에서 선도자 우위를 확보한 것 역시 고려재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보았을 때도 로프 제품 부분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호재간입니다. 만호재간의 기회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섬유 루프의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만호재간의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DSL 재간은 발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경쟁사 기업이 영국의 와이어로프 전문 제조사 그리든과 벨기에의 철강 기업의 벨카트에 합작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강점을 보시면 11개국의 19개의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려재간과는 다르게 기축 기술, 예측 유지 보수 등과 같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강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철강 산업의 부진과 중견 기업의 한계로 매출이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재간은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지 내부적인 요인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재간은 고부가치 제품을 통해서 불안한 경기에서 실제로도 매출액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고부가치 제품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려재간이 안정적인 부채 및 자산을 활용해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고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선도자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의 자원 제약으로 투자 부담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ESG 경영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기업 내 외적으로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고려재간은 신흥국 중심 시장 다변화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으로는 부울경 철강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고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을 통해 한국 철강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SSCM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증진시키면서 공급망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재간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분석을 끝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이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